안녕하세요.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명인들의 이 복귀에서는 지수에 대한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준 라인을 좀 잡아드렸고, 그렇게 그 기준 라인을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8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익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를 좀 고려를 했었을 때, 지수는 이렇게 우리가 좀 기준을 좀 잡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720, 그죠? 이 자리가 이제 PBR 한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한 적정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하방을 베팅을 한다거나 어떤 곧버스를 해서 시장에 좀 역행하는 좀 그런 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락을 베팅을 하더라도 분명한 신호가 나와야 된다. 주도주들이 붕괴를 한다든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추세를 망가뜨린다든지, 또 파생시장에서의 어떤 풋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든지, 풋 역행 현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파생 쪽에서 어떤 동일 가격들이 최소한 6개에서 7개 이상 나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해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한번 잡고 가보셔라. 272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제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920에서 3050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570과 그 다음에 이제 2450을 놓고서 어떤 이 전략의 어떤 그 기준 라인으로 좀 삼아 보셔라. 그래서 요거 무너뜨린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가 코스피 지수가 2770이었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요 구간에서는 제가 밸류 부담을 좀 느끼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일주일 동안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반등 나왔던 주식들을 보면 주로 좀 낙폭주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서도 달렸었던, 상반기, 2분기, 3분기에 달렸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녹십자나 올릭스나 뭐 에스팜 같은, 제가 여러분들 추천 많이 해드렸던 이런 주식들, 또는 뭐 알테오젠 이런 주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였던 주식들, 대표적으로 면역항 관련해서 뭐 NK맥스 같은 주식들, 그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또는 한미 사이언스 같은 주식들,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주식들, 그죠? 오스코텍이 갔을 때 유한양행은 전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먼저 치고 가는 주식들이 좀 쉴 때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반도체도 잘 보시면 치고 갔던 섹터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치고 가서 삼성전자가 74,000원 넘어가고, SK 하이닉스도 뭐 8, 9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날아가고, 요 기간 동안 LG그룹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주식들도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중형주급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삼성전기가 먼저 치고 간 다음에 중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치고 가죠. 뭐 KST 같은 주식도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가 먼저 치고 갔었을 때 쉴 때 테스가 급반등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와 원익 QNC,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막판에 이제 좀 따라가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IT 부품업체들이 뒤늦게 좀 급등 흐름들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IT 반도체 내에서도 치고 갔던 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 위치가 좀 낮은 위치,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없는 쪽으로 매수가 붙었죠. 그죠? 그리고 5G도 강한 급반등은 아니지만, 특히 RFHC처럼 올해 가장 수익률이 저조했던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 회복이 빠릅니다. 동종 섹터 내에서도, 5G 내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밑에 있었던 주식들이 어떤 재료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더라.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슈 터지면서 급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장기간 동안 소외받았던 주식들.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식들이 먼저 갔을 때 한국전력 같은 주식들은 왕따 당했었거든. 막판 순위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 업종들이 이 일주일한 기간 동안 횡보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주식들이 많이 반응을 하더라? 낙폭주 중심으로 올라가더라. 낙폭주 중심으로. 가격의 위치가 낮은 주식대로. 그렇다고 주도주를 죽이지도 않아요. 속도 조절만 할 뿐이에요. 추세는 유지를 시켜요. 고점에서 박스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이에 밑에 있는 주식들이 전 업종에 골고루 나타나더라. 그죠? 이 일주일한 상황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720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매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코로나19 백신을 뒤엎을 만한 대형 악재,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좀 합의 쪽으로 이런 쪽으로 분위기 가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가 시장에서 지수를 좀 뭉거뜨리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밸류 부담은 느끼고 지수는 위에서 버텨주지만 종목은 급락 나오고 그 사이에 그 급락 나오는 자금들을 빨아들이는 형태가 상대적으로 좀 낙폭주 중심으로 많이 나오더라. 이번 주에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전략을 우리가 좀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지지 않나. 네. 수월해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 라인은 이렇게 좀 저는 계속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십니까? 12월 초 중순과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 연초 전략으로 제시해드렸던 쌍도마차 전략 기억나시죠? 그죠? 쌍도마차 전략. 쌍두마차 전략의 핵심이 뭐였어요? 똑같은 조정이 나면 어디를 하라고 했죠? 예, 저는 뭐 전기차나 신재생 쪽보다는 반도체가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IT 반도체를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죠?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략할 만한 주식으로 원익 IPS나 테스, KC텍, 뭐 SK 머티리얼즈, 그죠? 그 다음에 뭐 원익 QNC, 그래서 뭐 엑시콘 같은 주식들도 좀 제법 좋은 성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그죠? 바이오제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바이오제약은 mRNA, 그 다음에 이제 CMO 이런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 케미칼, 그 다음에 뭐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이 이제 올릭스, 뭐 ST팜, 그죠?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시밀러 쪽을 좀 준비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시점부터 바이오제약에 대한 좀 비중을 공격적으로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JP모건 컨퍼런스 콜 요 앞두고. 그죠? 근데 이게 12월 초 중순과 12월 말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12월 말로 갈수록 12월 초 중순은 호재가 나오거나 재료가 나오는 걸 적극적으로 순환매 누리되 12월 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호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매도 타임을 잡는다거나 수익을 병행했다가 잠깐 한 템포 낮추는 거죠. IT 반도체도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OLED랑 병행하면서 하면 좋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많이 이야기 안 했던 주식 있죠. 그게 뭐였었냐면 5G죠. 그죠? 이거 10월달, 11월달만 하더라도 이 방송 통해서 절대 전략이나 뭐 진짜 쉬운 진단, 그다음에 명인들을 복귀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바이오제약을 주구장창 강조했던 전문가고 실제로 실전에서 비중이 60%, 70% 가까이 됐었어요. 많았을 땐 80%까지. 그죠? 그리고 5G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월 주파수 경매, C밴드, 이게 이제 중간단의 역할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는 시점, 그래서 이건 제가 12월 달에서 1월 달에는 좀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제 관점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 뭐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전략 유지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는 기준은 이렇게 좀 잡아드렸고, 근데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자 10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려면 이 자리가 깨져야지 저는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는 무조건 빠질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대응에 대한 기준가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기준의 핵심을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1만 4천 원에서 이제 5천 원이라는 자리를 계속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잘 안 깨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희한하게 멈추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일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저기 뭐 신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죠?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제가 얘기했던 11만 4천에서 11만 5천 원 자리, 이 자리가 깨져야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위쪽으로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선 정도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깨져야만 조정 오픈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이제 IT 반도체 센티를 좀 다운시킬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순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1만 4천에서 5천 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2019년도 11월 달 있잖아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요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9년도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한창 최악을 치닫던 시점입니다. 최악을 치닫던 시점. 그리고 낸드 가격이 바닥 쳤던 시점이 2019년도 3월달, 4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낸드가 바닥 쳤을 때고요. 그 전에 적중수를 확대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64단에서 96단으로 넘어갔던 시점. 2018년도 말에 삼성전자나 여기 사상전 회의 결정하고 나서부터 삼성전자가 64단에서 96단으로 넘어갔던 시점, 1월달 시점, 요 시점. 그리고 낸드가 바닥을 쳤던 시점은 2019년 3, 4월달. 낸드가 바닥치고 적층수를 확대했던 시점. 근데 디램은 바닥을 치지 않았죠. 요때. 디램이 바닥을 쳤던 거는 2019년도 12월 초. 요때 바닥을 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다가 다시 합의, 회담을 재개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밸류 자리가 지금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11만 4천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수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낸드 쪽에서도. 그죠? 96단에서 128단 갔다가 이제 160단에 170단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때는 B2C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B2C 플러스 B2B가 붙죠. 내년도에. 그죠?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 때 막 풀리는 지점이잖아요. 지금은 백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마비됐었던 게 백신이 나오면서 약간 풀릴랑 말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걱정했었던 게 이제 민주당하고 이 공화당, 미국 쪽에서 이 합의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실업수당이 끊기는 시점이 이제 12월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방면도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19년도 11월 말 12월 때 초 상황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려면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발생해 줘야만 깨지는 거예요. 요때의 밸류거든요. 그러면 요때의 밸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요때의 밸류를 적용해서 지금 주가를 산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닉스를 보고 IT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뒤따라가거나 후발로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그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IT 반도체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 쪽 납품 비중이 있는 원익 IPS가 있어요. 잘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테스가 한번 급반등 나왔다가 지금 오늘 같은 3%의 조정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잘 달렸던 반도체 소재 관련되어서 SK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고 나서 참 잘 갔습니다. 33만 5천까지 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KC텍 이것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 갔는데 28,450원. 그 다음에 원익 QNC
그죠? 저는 얘를 탑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익 QNC도 신고가를 다 갔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OLED, ICD들이 올라가고 시작하고 덕산, 네오룩스도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BH도 센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다시 죽였다가 다시 살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순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죠. 내가 SK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지금 신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내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대응하고 수월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격이 벌어지니까 약간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얘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네들을 보고서 기준을 잡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SK 머티리얼즈나 KC텍이나 테스나 원익 아이패스나 이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과 신규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출렁거리는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은 나오는 건데 문제는 하이닉스가 11만 4천에서 5천 원 요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바로 치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사야 될 종목군들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가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대장은 저는 원익 QNC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KC텍도 보고 있고요. 소재와 장비를 같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번 구간은. 근데 새로 들어가야 돼요.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격이 많이 나와.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렁거림과 같이 얘네들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현명하다 이거예요. 신규로 공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나오고 나서 올라갔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OLED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밑에서 올라가는 덕산, 네오룩스나 BH나 ICD 같은 주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즉 반도체와 장비가 있고 소재가 있는데 이미 진입하고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순응하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if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면 가격 조정이나 등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개별 종목의 등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조정과 동반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삼성전자의 밸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더 쉬워요. 74,500원까지 갔었죠. 74,500원까지. 저는 이거 기준으로 얼마 보고 있냐면 67,000원대에서 6,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열려 있다. 그리고 74,500원 정도에서 저는 이제 상당한 좀 매물이 있을 거다라고 실전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실시간에 이때 얘기를 했었다고.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74,500원이라는 자리가, 74,000원이라는 자리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고점을 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실전에서 이야기했었다고. 미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걸리게 되면 74,000원 정도에서 걸릴 거라고. 미리 이야기했었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때가 초호황 때 밸류입니다. 삼성전자 초호황 때 밸류라고요. 2018년도 5월달 밸류예요. 2018년도 5월달 삼성전자가 디램으로 영업이익률 70% 기록하고 낸드로 45% 기록하고 IT 부품, IT 모바일로 10에서 12% 영업이익률 기록하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58조 200조에서 한 210조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 240조까지 매출이 20% 증가하면서 디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영업이익률이 14에서 15% 나왔던 기업이 22에서 23%까지 높아졌을 때 밸류가 삼성전자입니다. PBR 기준으로 1.53배. 그때 밸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매출이 지금 240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238조, 240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3, 4%대 2018년도 호황 때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는 없는 게 지금 있죠. 뭐가 있죠? 저 때는 삼성전자를 위협했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저 때는 보호무역이 아니었죠. 공정한 자유무역이었고 지금 보호무역 퉁친 거예요.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퉁치고. 그다음에 저 당시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 특히 파운드리 쪽이 1년 매출 한 15조 정도 나오거든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 10조에서 12조 나왔습니다. 지금은 15조 이상 나오죠. 내년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38조, 40조도 안 되는 영업이익이 58조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수준의 밸류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 당시에는 D램에서 70%, 낸드에서는 45%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저거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D램이. 삼성전자가 D램 40% 영업이익률 나옵니까? 25에서 30% 왔다 갔다 합니다. 낸드는요. 부진하단 말, 전체적으로 사업분을 치게 되면. 근데 내년 정도가 되면 저 당시에는 없는 서버 쪽의 수익이 더 커지잖아요. 클라우드 쪽, 경쟁 붙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밸류는 실적 곱하기 프리미엄인데 실적이 이때만큼은 처지지 않더라도 프리미엄이 메꿔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초황 때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74,500원이라는 거를 만약에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를 이제 새로 산정해 주는 겁니다. 이 기업이 구조적으로 여태까지 받았었던 밸류보다 새로운 수준의 밸류를 적용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IT,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은 전부 다 밸류가 다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돼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영해 주는구나. 그게 유동성이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순에 대한 어떤 이익의 어떤 변화든. 그래서 이게 돌파되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어떤 악재를 시장에서 생성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67,000원에 대한 가격대까지 이제 오픈이 되는 거고. 근데 67,000원 오더라도 시장이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IT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저는 세우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는 이번 주에 잘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달리고 나서 이번 주가 쉴 때 셀트리온이 쭉 뻗고 달리고 와서 옆으로 한 2주 동안 쉴 때. 그죠? 그 다음에 SK케미칼 달렸던 주식들 잘 보세요. 달렸던 주식들이 옆으로 기간 조정해서 쉴 때. 녹십자 같은 주식이 달린 다음에 옆으로 가서 쉴 때. 기간 조정 들어갈 때. 녹십자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렸던 애들 잘 보세요.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렸던 주식들 많이 한 다음에 쉬죠. 죽지는 않죠. 이들 주식이 쉴 때 어떤 주식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였던 애들이 움직이더라. 상대적으로 유한양이 수익률 얼마 안 나왔던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카놀 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이 뒤늦게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얘네들이 이제 시밀러 쪽 준비하고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는 또 횡보했었다가 이제 치고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 제약 다 갈 때 얘 안 갔었거든요. 뒤늦게 치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은 먼저 달린 애들이 기간 조정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기간 조정이 길거나 아래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그죠? 업종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한 템포 쉬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5G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는 RFHC가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좋아졌어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와 관련된 업체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쪽 독점이죠. 화웨이에 의존했던 비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근데 이제 화웨이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비중이 완전히 역전됐죠. 2배수 이상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뽀지에서 이제 5G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업체, GAN, 요 트랜지스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이 기업이 좀 대장이 될 걸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주식이 KMW. 그러니까 5G가 좀 수월해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번 구간 가장 좀 편안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주식. 뭐 이거 이외에도 이노와이어 같은 주식들도 있고. 그래서 5G는 12월 달에서 1월 달 좀 비중 확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 쌍두마초 전략, 12월 초중순과 월말 전략 다른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참고하신 상태에서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